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43년 살면서 내가 직접 요 눈으로 보고 느낀 자남의 불륜보다 자여의 불륜이 10배는 더 잔인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상을 봤을 때 요새 좀 시끄러운 유튜브 한 분 계시지? 그치? 그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분이랑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방스는 아니고 그 남편이 있잖아. 이걸 NTR 당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제 공교롭게 그분이랑 통화를 했어. 저녁에. 근데 뭐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있고 뭐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말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내가 그분의 입장을 굳이 대변해 줄 필요는 없잖아. 맞잖아. 나는 그냥 커뮤니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가지고 뭐 웬만해서는 이상 더 깊게 개입할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맞잖아. 그래서 넘어갔는데, 근데 그 이야기와는 별개로 뭐 요 부분, 그 자여의 불륜과 자남의 불륜에서 여성의 불륜이 한 13배 정도, 한 몰라 측정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더 잔인하다고 난 옛날부터 느껴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 내가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막말로 뭐 요즘 세상에 맞잖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퍼킹 크레이지하고 얼마나 야해졌냐. 그래서 강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막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점심시간 이게 불륜 스페셜 같은 게 있다니까. 진짜 요금제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새는 막 불륜 같은 거 해도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그지? 막 호텔에서 배민 시켜먹고 배민만 먹었어. 그래서 마! 너그 마늘 한번 찢지 한번 만져보자! 이러고, 마! 너그 남편 자등이 한번 빨아보자! 이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성의 불륜이 더 잔인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라샹. 우선은 뭐 서론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 불륜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불륜을 하는 사이들도 생각보다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 알겠지만 이미 부부간의 정은 식어버렸어. 근데 그냥 결혼 생활만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쯤 이혼을 하자, 혹은 이제 아이가 클 때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서로 이제 네 플레이 내 플레이 관여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간 적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상대방이 바람 피면 그거 체증해가지고 먼저 손빵 빡 때리고 그걸로 이제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재산분할 조금 받으려는 뭐 권모술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난 되게 얼탱이 없는 것도 많이 봤어. 노래방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혼한 사람 진짜 있다. 노래방. 그래서 내가 노래방 안에서 혹시 여자랑 했냐고 내가 물어봤다. 내가 혹시 노래방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진짜. 그런 데가 코스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알고 있는. 근데 그것도 아니었대. 근데 그러다가 이혼 당한 사람도 있고, 뭐 마음빵 가다가 이혼 당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걸로 이혼까지는 안 되는데 요새는 실제로 그것까지 이혼까지 되더라고. 근데 서론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 뭔가 굉장히 많은 이혼 사례들을 보게 되잖아. 이혼 사례를 보게 되고 불륜 사례를 보게 됐을 때 내가 요새 느끼는 거는, 일단은 그 불륜이라고 보이면서 이제 이혼하는 빈도를 봤을 때 남자들은 진짜 불륜 비율이 여자보다는 적어. 여기서 말한 진짜 불륜 비율이 여자보다 적다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전 말했던 뭐 마음빵 가다 걸리다, 요새는 진짜 그걸로 이혼을 당하거든 진짜. 옛날에는 좀 그게 상상하기 힘든 거였어. 그거 가지고는 뭐 네가 돈 주고 한번 그냥 네가 그래 비싼 똘똘이 한번 쳤는데 그거 가지고 빡이야 치겠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알겠지만 그걸 그냥 똑같이 불륜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세가 그래, 트렌드가 그래. 나도 내 주변 여자한테 물어봤어. 야, 마음빵 가다가 걸린 거랑 그 회사 아줌마 꼬셔서 한 거랑 다른 거 아니야? 하면, 야, 그게 왜 다른데 똑같은 플랜이야! 진짜 이래, 진짜. 개거품을 물거든.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그런 게 트렌드가 있는데, 근데 이간 빈도로 봤을 때는 일단 남자는 그런 쪽으로, 그래, 진짜 불륜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을 버릴 생각을 하면서 핀 경우는 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비해서 여성의 외도는 그냥 가정까지 퍽 하고 나갈 확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거든.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확률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 주변 친구들의 그런 뭐 이제 잠깐만 내 주변 친구들이 있어. 와이프가 불륜해가지고 그걸로 이혼하고 그런 애가 있는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남자한테 이게 보통 이제 외도라는 거는 충격이잖아. 그래서 나도 옛날에 여자친구 바람핀 걸 내가 눈앞에서 직접 봤거든. 그래서 그 손잡고 그 내 여자친구 자취방에 들어간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적 있단 말이야. 이거 내 유튜브 오랫동안 본 사람은 기억날 거야. 그때 내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팍 떨어뜨리면서 와, 내 그때 알겠다.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내가 그때 그 치정을 알게 됐는데 결혼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배신감은 그 사귈 때보다는 더 턱도 없이 크겠지. 근데 단순히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굴욕감과 패배감이 남자한테는 더 빡시게 가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들은 진짜 불륜을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을 벌일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음빵 가다가 끝난 경우도 있는데 여자들은 내 주변에 매도하다가 걸린 여자들 있잖아. 다 끝나자. 그거 발각돼서 이제 뭐 상간남 소송이고 뭐고 당해가지고 뭐 이제 돈 뜯기고 다 끝나잖아. 끝나면 여자는 무조건 그 남자한테 가, 상간남한테. 100%다 그렇게 갔어. 100%다 그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됐을 때 남자가 일단은 개빡치는 게 뭐냐면 그런 패배감부터 시작해서 굴욕감을 다 봐. 내가 뭔가 이제 능력적으로도 패배한 것 같고 왠지 유전적으로도 패배한 것 같고 그치? 그 굴욕감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불륜 같은 것들이 이제 딱 걸리게 됐잖아. 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파탄까지 가게 됐을 때 보통 여자들은 희한한 게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으면 알겠지만 전 여자친구나 아니면 이제 전처에 대해서 남자들은 되게 관대한 반응이야. 그게 당장 나만 해도 그때 그 바람핀 그 슈양년이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어디 가서 또 남편한테 처맞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처맞고 잘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전 남친이 줏댔으면 좋겠다. 이게 특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그게 여성들의 반응이거든. 특히 한국에서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 진짜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유전적으로도 얽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그냥 많이 하는 게 프로세스가 전부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잘 끊어내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애 낳으면 되니까 뭐 또 빠구리 하면 되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됐는데 근데 여자의 DNA는 다른 데 가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게 되면 원래 그 남자의 리소스를 계속 받아먹으면서 양육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더 딥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억울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원래 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잘 매몰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한국은 여기 이제 피해시까지 다 박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내 친구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해갖고 이혼 애들 중에서 미안하다고 말한 여자가 없어. 심지어는 그 결혼에 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해가지고 야 네가 진짜 잘했으면 와이프가 바람 피겠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친구가 겁나 잘했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핫바리 애도 아니었어. 나름 진짜 옛날에 요새는 여러분 그 알파들도 도축을 당하는 시대 여러분들 지금 봐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 여자들이 이제 그걸로 정당화를 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막 집 같은 거 날리고 막 그러고 다 하고 나서도 널 만나고 행복한 적 없다고. 그 다음에 이혼 빡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는 쪼르르 달려가. 같이 살아 그냥.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난 이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잖아. 공교롭게도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경우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미 한번 배신하고 온 여자란 말이야. 맞잖아. 내 입장에서도 나도 그래. 그래서 저도 그 바람 피는 걸 내가 트라우마로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진짜 세게 가거든 그게.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것 중에 내가 제일 경멸하는 여자 중에 하나가 내가 실제로 많이 만난 여자 중에 하나가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얘기해. 걔대로 얘기했는데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잘하면 너에게 갈아탈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짓 던지는 애들이 진짜 준내 많거든.
나 그런 여자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쉬고 그냥 꺼져라. 그냥 연락도 안 해. 그다음부터 난 진짜,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그렇게 생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난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진짜 그 말 그대로 가정을 버리고 온 여자란 말이야. 여러분 입장이면 그 여자라 평생 그걸 품을 수 있을까? 뭐 어딘가에는 있겠지. 근데 보통 이제 그 여자도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쪼로로 달려갔잖아. 이 남자는 나중에 끝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뭐긴 뭐야. 전 남편한테 연락 온다. 전 남편. 다 연락 왔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연락 왔어. 그래서 내 친구도 한 명 더 받았거든. 그래갖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새벽에 막 장문의 문자가 날라왔대. 뭐 이제 우리의 관계는 뭐 돌이킬 수가 없고,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그러니까 정작 이제 이혼할 때는 눈을 쌍심시키면서 너랑 만나서 행복한 적 한 번도 없고 이랬다고 끝나자마자 저 남자 쪼르르 달려 같이 살았던 여자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갈 데 없어지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고 이러길래 내가 그 문자 받고 어떤 생각 그 문자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그 과정을 겪자는 남자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친구도 진짜 그 얘기했어. 진짜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결국엔 왜 못 죽여? 자식 때문에 못 죽이는 거야. 진짜.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안정될 때쯤 이제 이 여자 와이프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그걸 딱 보내잖아. 그러면 그때는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얘가 왜 이러지? 그냥 기가 막혀서 봤대. 기가 막혀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이 막 진짜 있잖아. 헤어지고 나 더 어린 여자랑 불륜하다가 모든 거 다 버려나가면 그거 보면 트라우마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외도하는 남자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보다 압도적으로 어리고 이쁜 여자, 남자 불륜 특징 보면 알잖아. 아놀드 슈왈제네거 봐도 알잖아. 이상한 아줌마랑 피고 그냥 보면 그냥 대충 하고 애초에 가정을 벌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가 이제 마음빵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노래방 하다 걸린 경우도 이런 건데 여자 분류는 거의 찐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게 진짜로 찐이야 진짜. 그리고 끝나고 나잖아. 무조건 걔한테 달려간다. 쪼로로로 진짜. 그러면 그때 남자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 상실감, 분노, 패배감, 그 유전적으로 능력적으로 이거는 진짜 거의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와 나 보면서도 나도 한 번은 당한 적이 있잖아. 결혼을 안 했지만 나는 외도 바람핀 걸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잖아. 와, 내 진짜 그때 그 분노를 내가 잊지 못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내가 겁이 많다고 하잖아. 야, 남의 여자 건드리면 진짜 뒤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제 그걸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갈아탈려는 여자분 내가 진짜 경멸을 해. 내가 진짜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튼간에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뭐 그래.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 뭐 남의 남편 주제 한번 빨 수도 있고 남의 마누라 보댕 한번 빨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후유증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 후유증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상실감과 그거는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상도란 게 생긴 거야. 남의 여자 건드리는 거 아니다. 남의 와이프 따먹는 거 아니다. 이 상도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런 놈들도 있어. 이 진짜 그런 그 뺏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야 저거는 남의 건데 남의 와이프 남의 뭐 이제 남편 그 뺏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상한 애들이 실제로 있거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진짜 잘못하면 뒤져요, 진짜. 세상에 따먹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굳이 그 유부남 유부녀를 따먹냐고. 얼마나 많아.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이면 현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따먹어야겠냐고, 진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득실을 좀 계산을 해. 그 잘못했다가 진짜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인생을 좀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